A 플러스라는 성적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Q스타디 수리 통계를 우리가 전공자 입장에서는 전공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급 통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심화 통계 내용까지 꼼꼼하게 선생님이 설명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계량 경제학을 공부하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는 강의로서 제가 이 계량 경제학을 염두에 두고 Q스타디 수리 통계학이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Q스타디 수리 통계를 듣는 학생들은 이 수리 통계와 계량 경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유학생들 중에 그렇게 강의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Q스타디 수리 통계는 어떤 논리적 비약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닥치고 암기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빠짐없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각종 정의를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고, 각종 정명들을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섬세하게 잘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납득이 되는 강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리 통계 내용이 실제 8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부는 제가 매우 쉬운 강의부터 시작하지만은 점점점 중반전, 후반전으로 갈수록 상당한 수준의 내용들의 강의들이 진행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말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수리 통계학 과목이라도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쉬운 내용부터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의해주는 내용대로 따라오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하나 정도는 꼼꼼하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든 어떤 전공에서든, 여러분 또 직장에서 뭐 빅데이터를 연구한다든지 등등 필요해서 하는 공부이든지 간에 수리 통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제가 시원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표본 공간, 우리가 원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본 공간의 정의가 뭔지 봤더니 통계적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 이를 S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 통계학이 딱 들어가자마자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외계어에 해당되는 이런 용어들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학에 입문을 잘하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통계학이라는 요 동네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실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수준 높은 내용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용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해 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나중에 어려운 내용들도 소화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자,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실제로 시행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을 또 통계적 실험이죠.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통계적 실험이죠. 이랬을 때에 발생 가능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다. 이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나중에 얘기했지만 표본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본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외계어 같은데, 자,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한다.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랬을 때에 이 표본 공간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실험은 동전을 하나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다시 한번 던진다겠죠. 그러면 앞면이 나와서 다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전을 처음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에 동전을 한 번 더 던져가지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동전을 처음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면이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와서 동전을 다시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전의 뒷면이 처음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그랬죠. 그래서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올 수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6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몽땅 다 모아놓은 이 집합 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통계에 우리가 정확한 용어부터 일단은 이해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완성하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복습의 차원에서, 통계학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지금 표본 공간이 뭔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시자. 이런 연습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이렇게 앞면이 몽땅 다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3번을 던졌을 때에 이렇게 앞면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뒷면이 몽땅 다 앞면이 1번도 안 나오고 뒷면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에 있어서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점들, 이런 하나하나 표본점들이 한답니다. 이런 표본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이번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실험이죠. 그렇죠? 횟수. 이 횟수가 그냥 표본점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표본 공간 S를 적어보라고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2번만 나올 수도 있고 3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3번의 실험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본 공간 S의 집합은 이렇게 0, 1, 2, 3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네 번째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비누 공장에서의 생산 제품 중에서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 자, 불량품은 F, 정품은 H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표본 공간은 우리가 이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을 검사했을 때에 3개 다 정품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